어디에서나 전철표를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낡은 건축물 옆에서 헐벗은 옷을 입은 노인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모두가 그를 무시하는 가운데 가장 빈곤한 여고생만이 10,000원을 내밀었다. 이후 여고생은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게 된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은 도심 구석구석에 위치한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온 박민서. 지친 모습의 어머니가 그녀를 반겨주었다. 어서 와, 민서야. 밥이 준비되어 있어? 민서의 어머니 미영은 사라진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힘들게 돈을 모았다. 다녀왔어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엄마. 응, 괜찮아. 이거 받아. 박민서에게 쥐어주는 것은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였다. 오랜 노동으로 굳어진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이거 뭐예요? 가끔 친구들과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 너도 즐겨봐.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버블티 같은 거 언제나 참기만 하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의 말은 박민서의 마음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몇 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가장 싼 화장품을 쓰는 어머니가 간신히 마련한 돈. 이 돈을 자기 혼자만 낭비할 수는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 박민서에게는 이 돈을 함께 쓸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다. 미안해요, 엄마. 사실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심장까지 치솟는 말을 참았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예상했기에 박민서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기뻐요. 박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반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마침 잘 됐네요. 그래. 잘 됐다. 즐겁게 놀다 오렴. 어머니는 안도한 듯한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를 보면서 박민서의 마음은 죄책감에 파헤쳐질 것만 같았다. 이 돈을 쓸 수는 없었다. 그 지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물로 소중히 지니기로 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교실 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이 화장품 귀엽지 않아? 주말에 사러 가자. 좋아. 아, 그 전에 카페 가서 공부할래? 그들의 대화는 박민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박민서가 고민하는 것은 저녁 식사 재료를 싼 값에 사는 방법이었다. 그들의 무리에 끼는 것은 우주에 가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로 느껴졌다. 그때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서는 왜 항상 혼자야?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음침하고 교복도 너무 낡았잖아. 집이 가난하다고 들었어. 우와, 우리랑 같이 사진 찍히면 최악이겠다.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박민서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다. 조롱 섞인 눈길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시간이 빨리 흘러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그런 잿빛 일상 속 하교하는 길.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인파 속에서 한 노인이 건물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가쁘고 약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듯이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도움을 구했다. 저기요. 누구?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돌아갈 지하철비를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인파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했다. 엮이면 귀찮아져.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박민서는 몇 걸음 가다 멈춰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 대한 친절을 잊으면 안 돼, 민서야. 선량한 성품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정의로운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이야. 박민서는 어머니가 준 지폐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 돈을 줘버리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 노인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박민서는 순간 고민했다. 아니,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을 거야. 나는 그런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 어차피 이 돈은 쓸 곳도 없었다. 박민서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로 갔다. 그녀는 노인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10,000원 지폐를 내밀었다.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괜찮으시다면 쓰세요. 박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노인에게 닿았고 노인은 그녀의 눈과 돈을 번갈아 쳐다봤다. 정말 괜찮겠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생에게는 소중한 돈일 텐데. 낯선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박민서가 말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엄마에게 배웠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소. 부디 이름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박민서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노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강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노인이 박민서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박민서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벌어진 일은 박민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몽의 시작이었다. 박민서의 책상 위엔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큰 여학생이 소리쳤다. 박민서, 책상이 쓰레기통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 모으는 게 취미라더니. 박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막았다. 갑자기 교실 밖에서 들려온 고급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은색 제네시스 G92 교문 앞에 멈춰섰고 운전사가 차 문을 열었다. 박민서는 숨을 죽이며 차 안에서 내리는 인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모습이 박민서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이 노인이 정말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일까? 조금 전에 교실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박민서를 감쌌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 박민서의 이름을 부르며 교장실로 가라고 말했다. 이 순간 박민서의 학교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복잡한 마음으로. 정말 최악이야. 박민서는 중얼거렸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박민서는 교장실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노인과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교장, 그리고 굳은 표정의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강현 그룹의 회장, 이강현의 명함이 방 안의 긴장감을 더했다. 노인은 박민서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찾았군 우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민서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초조해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은 일어서서 다정하게 말했다. 어제는 정말 곤란했었소. 이야기를 계속하며 노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박민서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마웠소. 학생의 행동에 깊이 감동했소. 박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오.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소.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 순간 박민서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달아빠진 낡은 신발과 교복의 해진 부분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한 것 같았지만 박민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배려하고 있었다. 알겠소. 노인은 말을 마쳤다. 간단한 명함 한 장이 건네졌다. 회사 이름 없이 오직 이강현이라는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지. 만약 너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작은 문제라도 괜찮다. 반드시 도와줄 테니. 이 박민서는 이 명함을 받았지만 잊고 싶다는 마음에 휴지 조각처럼 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함께 먹던 저녁 식사는 곧 공포로 변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면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빚이 얼마인지 알아? 당장 갚아. 엄마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사내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 소리 이제껏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다음 순간 거칠게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엄마의 비명과 함께 작은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박민서는 놀라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만해요. 엄마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박민서를 밀쳐냈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며 박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교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손에 잡혔다. 이강현의 명함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아직 쓸만해 보이는군.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내가 엄마에게 손을 뻗었다. 이 순간이 박민서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엄마만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해. 라는 결심으로 박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다. 명함에 적힌 번호 버튼을 누르며 모든 용기를 쥐어짰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강현입니다. 아, 저 박민서라고 합니다. 박민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도와달라는 마음뿐이었다. 알겠네. 침착하게 기다리게. 곧 그곳으로 가겠네. 주소가 어디인가?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박민서는 조금 안도했다. 아파트 주소를 말하자. 알겠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말게. 알겠나? 그렇게 말한 뒤 전화는 끊겼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사내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쉈다. 엄마가 강제로 끌려나가려는 찰나였다. 아파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도착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이강현이었다. 그는 황량한 신뢰와 두려움에 질린 모녀, 그리고 무자비한 채권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윽고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군. 박민서 씨 남편이 남긴 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 뭐야, 이 늙은이가. 당장 꺼져. 하지만 이강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요. 이걸로 빚을 청산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사내는 현금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영감. 어림없는 소리. 이강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이강현 일세. 전화기 너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 은행이 지원하는 자크스 파이낸스라는 회사 알고 있나? 그 회사 직원이 내 소중한 지인의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있네. 자네 은행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 전화기 너머 상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요. 사내는 전화기 너머의 대화를 들으며 눈앞의 노인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래 중단이라니? 우리 회사를. 이강현은 전화를 끊고 사내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 회사는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소? 죄송합니다. 사내는 주저앉아 빌며 현금을 움켜쥐고 방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후 방 안은 고요해졌다. 엄마는 울며 주저앉았고 박민서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이강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박민서 양, 고생 많았네. 용기 내서 내게 전화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박민서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이강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갚을 필요 없네. 그날 자네가 내게 건넨 10,000원은 단순한 종이 조각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 이강현은 덧붙였다. 이 돈은 내가 자네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자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눈물을 비췄다. 이는 악몽의 끝에서 희망의 빛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박민서,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어제 이강현 그룹 회장님은 도왔다고 들었어. 정말 멋지다. 다른 학생들도 박민서에게 다가왔다. 대단한 일을 했네, 박민서. 지난날 그녀를 괴롭혔던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물러났고 조용했던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지금까지 모르는 척해서. 나도 너처럼 곤란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학생이 말했다. 다음에 우리 카페 같이 가지 않을래? 박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강현에게서 돌려받은 10,000원 지폐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부적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돈이 되었다. 같이 가자. 박민서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날 밤과 후 박민서는 생애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역 앞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 지폐를 꺼내 조심스럽게 폈다. 그날 밤 이후 두 모녀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 이강현의 지원으로 박민서는 대학에 입학했고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졸업 이후 그녀는 이강현 그룹에 입사했고 어머니 또한 그룹 계열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이전의 어려움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박민서는 그날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이는 회장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박민서 양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